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김진욱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의 땅이 아비 규환이 됐다, 이렇게 대남 공세를 제기했는데 보셨습니까? 봤는데 아마 북한은 원래 남한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나 이런 걸 사실은 잘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내부적인 주민들의 동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비토가 공론화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공유하는 상황이 본인들한테도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보도한 거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앞으로의 그런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북한 내부 주민들을 어떻게 선전선동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남한에도 결국에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있을 텐데 그 간첩들한테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 군사 문제, 국지전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보안 태세를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북한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2.3 계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관심권 바깥으로 나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사실 남한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체제 안정성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2차 탄핵이 올라왔을 때는 많은 의원들께서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이 조기 하야에 반대합니다. 지금 결국 2월 퇴진을 하느냐 3월 퇴진을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 결국 어제도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 따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월 대선, 5월 대선, 이 대선 스케줄은 차라리 탄핵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의 결과를 보자, 이런 논의와 지금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유리한 건가,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 또 정책위 의장이죠. 이분 또 바로 반대를 하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하자, 이런 지금 헌정사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6공화국 헌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개헌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입장으로 정리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정치력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하나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정치력, 그런 에너지, 과연 그것이 아직 남아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당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인 두 가지 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염두에 둔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을 택한 게 낫다라는 입장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원으로 아침 조간 보도로 좀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 그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시면서 자신의 뭐 임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네, 지금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완전히 일임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허약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당에서 당론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조기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또 그것은 탄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탄핵 부결로 당론이 정해지고요. 또 이번처럼 하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당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탄핵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은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 너무 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당내에 상당한 어떤 이견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한동훈 리더십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개파 갈등 벌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친한계선 김태호 의원에게 힘을 싣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여당이 사분오열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한테 친한계가 힘을 싣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의원이 친한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밀려고 했던 분은 조경태 의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조경태 의원이 입 후보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친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내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그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정 국면에서도 그게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이다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이분으로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 추대 분위기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예.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으로 그 헌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그 당연히 이 탄핵 국면이나 이런 그 법률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서 중진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김태호 의원이 경쟁 후보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다시 친한계 쪽에 또는 한동훈 대표 쪽에 원내 상황이 또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 지휘봉을 잡는 이 상황.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그 친윤계 의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친윤계의 대표 핵심 친윤이라고 하시고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을 지금 원내 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중진들이 다수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내에서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제 그 특검이 내란 그 특검이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이요. 예. 그 상설 특검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22분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예. 그런데 그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들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예. 지금 중심이 돼서 그 찬성표를 던졌고 거기에 제가 눈여겨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친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인사로 꼽히는 분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만큼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권성동 아마 지금 어제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아마 한 60분이 넘는 분들이 던졌는데 그분들이 거의 친한 윤계가 아니냐라고 평가한다면 이번에 뭐 내일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당내에서 친한 친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진로를 놓고 상당한 의견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지금 경랑송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는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표결에 참가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표결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표결에 불참하는 게 지침이었기 때문에 따라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10명 정도의 의원들도 찬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번 2차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조차도 이게 탄핵 찬성, 그러니까 탄핵 가결에 앞장선 모습이 자기들한테 앞으로 그 미래 전도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셈법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친한계가 주장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하야입니다.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가 돼서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는 친한계의 그런 정치적인 미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탄핵을 하겠다라는 주장은 조기 퇴진 하야를 하라라는 주장이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상 투표장에 가면 과연 그거를 탄핵 가결을 할 거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그 10명이 그 표결에 표결 참여를 찬성한다는 그런 의원들인 건데 결국 그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토요일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시고 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따가운 질책을 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국정 안정 방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거의 당리당략 또는 정적인 셈법에 의해서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냐? 있습니다. 어제 김상욱 의원과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김상욱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숫자만큼 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4일 날 있을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참여할 것이고요.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유의지에 의한 표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반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설특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2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탄핵을 가결했을 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탄핵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나 그 대선을 노리셨던 분들도 실제로 그 회복하지 못하고 낙마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22명의 찬성표라는 게 그게 탄핵에 그 바로 직결된다기보다는 조기 퇴진을 해달라, 하야를 해달라, 탄핵이라는 절차를 좀 우회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일단 위협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서 그걸 주동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장애가 생기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자신이 제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2016년도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그 비상계엄이 위법적이어서 지금 내란죄 혐의 피의자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헌법 질서 속에서 바로 잡자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당내에서 배신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 들고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께서는 박수를 쳐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검토를 비롯해서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이 고위공직자 줄 탄핵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 일상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그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야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앞으로 많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런 그 무분별한 탄핵 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또 그런 탄핵이냐의 문제, 하야의 문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상설 특검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거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결국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해야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한다면 또 다른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해 보여요. 아니죠. 지금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만 지금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국회에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그 같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지탄받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보세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예.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특검을 임명해서 이 상황에 권한을 대한 이임받은 다른 누군가가 임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에 탄핵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특검 추천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4일 날 표결일까지 된다면 뭐 그 다른 분이 뭐 권한 대행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대표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현실주의자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탄핵이 가결이 되면 가장 정치적인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정권 교체가 발생하고 그 정권 교체의 그 주자가 그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는 거 이러면 과연 그 탄핵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보수 내의 지지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이 그 배신자 프레임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그 어떤 기회를 잡은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제외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이점에서 제외시키는 정치적인 수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언론 인터뷰에 과한 해석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번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정도의 인터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꾸 이번 탄핵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이익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당락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왜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가? 이 문제, 이 탄핵 국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구나.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멀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